그럼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이 2000년에 걸친 미카사의 사랑 스토리,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계란말이 아닌 거고. 계란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에렌 편을 통해서 에렌의 성격 유형을 8번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미카사의 성격 유형을 배워보고 싶거든요. 미카사는 어떤 유형이고 또 그 유형 특징에 대해서 애니어그램 전문 강사로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카사가 보면은 대체로 표정이 어때요? 그러니까 에렌은 항상 제가 말했죠. 화나 있어. 에렌은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근데 미카사는 항상 대부분 중간에 딱 하면 어떤 표정이죠? 침착해 있는 표정. 좀 침착해. 대체로 좀 무표정한 얼굴이고 과묵하고 감정 표현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간혹 눈에 생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에렌 때문에. 우선시하는 대상, 거기에 충실하다 못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좀 차가워 보이는 이런 미카사는 애니어그램에서 6번, 충성가라는 별명이 있는 6번 유형으로 보입니다. 6번은 불안정한, 잔혹한 이 세계에서 소속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유형이에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 그래서 이 6번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나 조직에 대해서 매우 헌신적이고 위협에 민감하고 좀 중요한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타입입니다. 6번의 자아 이미지가 성실한 좋은 사람이에요. 좀 협동적이고 믿음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6번 중에서. 조직에서 아주 좋아하겠죠? 군인에 잘 맞는 체질이에요. 책임감. 이제 에렌이 트러스트구에서 죽었다고 아르민한테 들어서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때 절망에 빠졌을 때 나는 강해. 너희보다 강해. 저기 있는 거인들 해치울 수 있어. 막 애들 선동한 다음에 해치우러 가거든요. 그때 당시에 미카사 정신이 에렌을 잃고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후회해요. 내가 모두의 생명을 짊어질 어떤 각오도 없는 상태에서 선도를 했었네? 그것도 내 감정에 취해서 행동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 통감하게 되고 그 감정에 휩쓸린 자신을 즉시 반성하는 게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내가 또 감정에 휩쓸렸구나. 그거 자각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서사가 있어요. 리바이와 함께 여성형 전투를 했을 때도 같은 병사들이 그 여성형한테 죽어나가니까 빡쳐가지고 미카사가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리바이는 이제 전투 경험이 많은 승배니까 작전의 본질을 망각하지 마. 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해? 너 친구 살리는 게 먼저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다시 자각해. 그래서 에렌이 그때 기절해서 깼을 때 또 너가 구해준 거야? 라고 했을 때 미카사가 말을 돌립니다. 약간 본인도 여성형 거인과의 전투에서 뭔가 순간적으로 이런 어떤 사명보다 동료들의 복수, 그런 개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려는 선택을 하다가 리바이 다리가 박살나거든요. 그거에 책임감을 느껴요. 내 실수로 병단의 주력을 잃고 말았네? 이렇게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분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책임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6번, 사교적입니다. 사람들의 호감도 잘 사요. 그리고 미카사가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나와서 의외라고 여길 수 있지만 대체로 유순하고 부드럽습니다. 왜냐면 집단에서 잘 지내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말투가 사력 있고 신중한 편이고 얘도 분조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인간관계 좋은 편이고 에렌과 멀어지고 혼자 행동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원래 이제 냉랭했던 관계도 다 잘 지내요. 애니랑도 화해하고 리바이도 처음엔 싫어했지만 거기서 이제 말 잘 듣고 두루두루 잘 지내거든요. 그리고 동료들과 의논할 때도 웬만해서 미카사가 먼저 마찰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겉보기에 좀 감정 표현 없고 무뚝뚝해 보여서 그렇지 상냥한 편입니다. 책임감 강하고 규범과 규칙도 잘 지켜요. 미카사가 돌이켜보면은 규범을 깨려고 했던 게 에렌을 지키려고 할 때밖에 없어. 얘는 기본적으로 규칙을 지키려는 애거든요. 그리고 집단 그런 거에 일체감도 강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6번이 이제 책임감과 동시에 더불어 권위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권위에 충성하는 동시에 문제가 있을 땐 그 권위에 단호하게 대항할 줄도 알아요. 1기에 그 트러스트 전투가 났을 때 미카사가 이제 에렌이랑 찢어져서 사람들을 피난시키는 걸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피난이 늦어져요. 리브스 상회가 맡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많은 동료와 민간인이 죽고 있다면서 분노하면서 치워버리거든요. 리브스 상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 권위자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협박하거든요. 시체가 어떻게 말을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보면은 어떤 권위에 대항하는 6번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후에 그 어린 여자아이, 이게 이제 미카사의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어린 여자에게 말없이 경례로 답하는 장면까지 미카사의 어떤 6번으로서의 상냥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미카사를 상징하는 거는 긍지예요.
긍지 호코리라고 하는데 이 일본어로 호코리가 뭐냐면 어떤 집단의 명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6번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한 단어예요. 집단의 명예. 개인의 감정과 이 병사로서의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 어쩌면 이게 작품 전반에 걸쳐서 이어지는 내적 갈등인데 감정을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그 전체로서의 정의를 우선시할 거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 엘빈 때도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나의 욕구는 뭐였냐면 진실을 알고 싶어. 근데 엘빈은 그걸 선택하지 않죠. 나는 내가 그동안 시체로 쌓아 올려진 수많은 다른 병사들의 희생이 내 발목을 붙잡아서 결국엔 이 데이를 위한 선택으로 죽잖아요. 리바이도 마찬가지고 한지도 마찬가지고 미카사도 이 작품 전반에서 내 개인 감정을 우선시할 거냐? 어떤 집단으로서의 그 의의를 중요시할 거냐? 이거에 대한 내적 서사를 보여줍니다. 초반부 에렌과 미카사는 둘 다 충동적이고요. 둘 다 아직 애새끼잖아요.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좀 서로 닮은 모습을 보이지만 에렌은 극단의 감정, 그냥 땀 흘리면 밀어버려. 이런 극단의 감정 선택을 해버렸다면 미카사는 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에렌과는 점차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미성숙함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미카사한테 있어서 개인의 감정, 개인의 욕심은 뭐예요? 에렌, 사랑. 그치, 에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1화를 떠올려보면은 9살의 미카사는 엄마가 잔해에 깔렸는데 아무리 약화만 가문이라고 해도 그거 못 들잖아요. 근데 엄마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살리려고 하거든요. 에렌이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훈련병 시절에 그 어떤 병사의 책무보다 자기 감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서 트러스트 방어전을 할 때 그러니까 미카사는 능력이 출중한 병사라서 선배들이랑 같이 가고 에렌이랑 찢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혼란을 틈타서 너 몰래 내가 있는 쪽으로 와라. 그러다가 에렌한테 혼나. 원래 그때 당시까지는 에렌이 혼낼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이 앞섰는데 점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성장하죠. 6번은 사고형에 속하는데 이제 사고형의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침착하고 좀 논리를 우선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엘렌 탈환할 때 2기에서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목숨은 한정돼 있어. 너 엘렌 편이야? 누구 편이야? 이렇게 말해서 크리스탈을 당장 죽여버릴 것처럼 으름장을 놓긴 하는데 근데 사실 실제로 이제 엘렌을 위해서 희생을 시킨다면 그냥 바로 죽였지. 대화하려고 안 하거든요. 이제 당장 배워버리지 않는 것 자체가 대화가 성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성적이라는 증거다. 사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각을 다투는 순간순간이 많아. 근데 거기서 정신줄 붙잡고 그러니까 에렌처럼 와 역시 너가 죽어야 돼. 역시 너가 나빠. 이지랄 안 하고 침착하다 못해 좀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편이다. 아무튼 에렌 말고 난 다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언행과는 달리 미카사는 다른 사람을 냉랭하게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것도 보이기만 그렇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무뚝뚝해서 그렇지 내심 상냥하다고. 얘가 엘렌한테 해가 되면은 대부분 말만 죽인다고 라이너도 끝까지 못 죽이고요. 베르톨트도 베어버리려다가 망설여서 실패해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에렌이죠. 80%는 학살시킬 수 있을 정도니까. 네. 미카사는 가짜 관계고 에렌은 진짜 관계. 가비도 마찬가지잖아. 진짜 관계 앞에서 벌벌 떠는 어린애였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아 근데 에렌을 갖다 대면 누구나한테 가짜 관계예요. 엘빈 정도만 비빌까? 맞긴 해. 엘빈도 그래서 리바이가 그 말 하잖아요. 에렌한테 난 안다. 이 사람이 얘가 거인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새끼는 진짜 괴물이다. 그 안에 괴물을 본 거지. 뭐 에렌 때도 했었는데 트라우마와 선택에 대해서 이제 성격 형성 배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애니어가 재밌는 게 이런 거야. 성격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어떤 게 있었냐에 따라서 동기가 갈라지고 그래서 번호가 갈리거든요. 에렌도 그랬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8번이 된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카사의 대사들을 다 모아보면은 하나같이 에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에렌 무쇠예요. 에렌 연애요? 에렌 그쵸. 미카사한테 에렌이 단순히 친구, 연인 요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의 이유임. 거의 신앙에 가까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1순위가 언제나 에렌이었죠. 신앙에 가까운 에렌 사랑에 6번 성격 형성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했던 트라우마 경험을 봐야 되는데 본능형, 에렌이 본능형이죠. 얘네한테 중요한 건 자아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거야. 감정형한테는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고형에게는 사고형은 끊임없이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면의 안내, 어떤 지원에 대한 신뢰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고요한 마음을 되찾는 게 어떤 무의식적인 끌림 포인트? 생각을 멈추기가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고형 중에서는 이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할 그 무렵에 내가 지원과 안내가 부족하다. 이런 걸 느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큰 트라우마가 돼요. 근데 실제로 미카사는 극단적인 경험이 있었죠. 부모님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고 인신매매범한테 납치될 뻔하다가 에렌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죠. 그때 이제 거의 좌우명,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듣고
트라우마로 새겨진 다음에 외부 세계가 너무 무섭고 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에렌밖에 없잖아요. 그런 에렌이 당연히 내 마음의 기둥일 것이고 당연히 방어선이겠죠? 에렌이 가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좌우명 싸워야 된다. 이 잔혹한 세상이니까 이런 어떤 칼을 쥐어주는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거기서 활용점정으로 머플러도 들려줘요. 아 잔혹하지만 세상은 아름다워. 사랑을 상징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 어떤 잃어버린 보호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방식 이게 사고형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미카사한테는 에렌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6번이 그 애니어그램 전체 유형 중에 가장 두려움이 많은 유형이라고 설명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감정적이거나 뭐 이런 성격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위험에 대한 육감을 지닌 사람들이어서 습관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간 축구의 골키퍼처럼 언제 이 위험이 날아들어올지 몰라. 이거에 대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미카사도 여러 번 에렌에 대해서 좀 극성으로 걱정해서 너가 내 엄마냐 막 이렇게 타박을 듣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6번이에요. 난중일기를 보면은 모든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동기가 뭐고 배후가 뭐고 이걸 파헤치려고 하고 선천적으로 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려고 하고 이런 습관적인 게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트라우마로 어린 시절로 인해 형성된 안전하고 싶다. 그리고 확실해야 된다. 어떤 이런 집착과 강박 같은 게 있어서 세상은 잔혹해. 세상은 나한테 위협적이고 적대적이야. 이렇게 어떤 밑바탕에 깔려진 세상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쫓고자 하는 거죠. 안정감. 궁금한 게 뭔가 조직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균형, 긍지 이런 걸 중요시한다면 사실 엘빈이 조사병단의 단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뭔가 조사병단의 긍지를 지키려고 했다던가 뭔가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뭐 희생을 감수하되 되게 뭐 어떤 규칙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카사의 모습과 좀 닮아있다고 느꼈거든요. 엘빈이? 엘빈이. 근데 엘빈은 그러면은 미카사랑 비슷한 유형인가요? 다른 유형인가요? 엘빈은 다른 유형이고 기본적으로 동기조차 다르고 그 엘빈은 기본적으로 집단에 충성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빈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 아 우리가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면 이 정도의 희생? 감수해야지. 이런 유형이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도덕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엘빈도 충분히 이제 인간적인 장면 많이 보여줬거든요. 도덕심과 어떤 헌신적인 게 있기야 있겠지만 엘빈은 좀 더 목표지향적으로 그 조직을 끌어가는 입장이지 거기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엘빈과 리바이 정도는 또 다룰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징계의 거인 작 내에서 미카사랑 같은 유형의 캐릭터가 있다면 또 어떤 캐릭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인물 중에. 아 있어요. 6번. 일단 장이 장. 같은 6번 유형으로 보이고요. 장도 어떻게 보면 규율, 규범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제 6번들의 큰 동기가 어쨌든 권위와 책임감과 그리고 두려움에 대항하거나 걱정하기 위함인 것도 장이랑 비슷해서 아마 결혼해서 살아도 좀 이해하면서 잘 살지 않았을까? 서로 6번이니까. 서로 6번이니까 뭐 6번 같은 번호면 잘 산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카사가 일단 어떤 고트 지경으로 사랑의 단계에 올라왔고 장도 그만한 순진함이 없으니까 만약에 결혼했다고 해도 잘 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재밌는 게 6번인 사람들은 엘빈이랑 엄청 다른 게 엘빈은 꿈, 목표를 쫓아요. 근데 6번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가고 꿈과 목표를 쫓는 게 관심이 없어요. 조사병단도 에렌이 왔기 때문에 따라온 것 뿐이고 어차피 얘는 목표랑 꿈이 있진 않거든. 그게 있는 거는 에렌이지. 에렌 따라온 거죠. 그냥 안정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 장도 보면은 마음은 항상 6번의 선택을 하고 싶어요. 탑10 왜 들었어? 이 조사병단 거인 추루하고 싶지 않고 저 안에 헌병단으로 편안하게 일하고 싶고 또 마지막에 이제 사기에서 프록이 너네들 고생 많았지? 너네 이제 예거파로 해서 편하게 내 집에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자마자 사실 6번에게서 너무 좋은 선택인 거야. 내가 안전하게 내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사람들한테 추앙받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던지는 선택이 어떻게 보면 미카사한테도 마찬가지고 미카사도 이제 에렌이라는 자기의 어떤 안정망을 부셔야 되니까 장도 되게 많이 성장한 6번인 거지. 자기가 제일 추구하고 쫓는 게 그런 어떤 안정망 이건데 그걸 버리고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 보면은 엘빈 같은 3번 유형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 되게 훌륭하고 6번 같은 경우는 굿 팔로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좋은 유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팔로워로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코칭 중에 리더십 애니어 코칭이 있거든요. 기업 같은 데 가면은 리더십으로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1번 리더는 1번 리더에 맞게
6번 리더면 6번 리더에 맞게 각자 장단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전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8번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고요. 또 3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어떤 감투 쓰고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체로 3번, 8번이 리더가 많아요. 사회에 나가보면 대체로 많이 합니다. 본인이 쫓아서. 그리고 이제 애니어 코치로서 미카사한테 조언을 좀 해주자면 6번의 특징이 이게 있어요. 자기 생각을 안 믿습니다. 불안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사기에서 에렌이 이제 미카사랑 아르민한테 너네들 다 노예야. 너도 그 아카멘의 힘에 조작된 노예고 아르민도 애니 찾아간 거 너 그 베르톨트한테 조종당한 거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둘 다. 이거를 현실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에렌 지키려고 했던 게 아카만이었기 때문이라고 막 혼란스러워해. 몰라 이러는데 근데 미카사는 그 와중에 근데 이게 약간 6번 특징이긴 한데 혼란스러워하는 아르민한테 지시를 요청해요. 자기도 혼란스러우니까. 내 생각보단 적어도 아르민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르민이 장을 도와 조금쯤은 스스로 생각해 이렇게 핀잔을 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길 두려워하는 6번의 좀 안 좋은 모습? 그래서 행동력과 추진력이 부족하게 여겨질 수 있고 결정할 필요 없는 일상적인 의무, 책무를 수행할 때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 파울로라고 말하는 게 그 정해진 틀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뭐 예를 들어 엘빈 같은 능력 있는 리더가 해주는 그 안에서 가장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죠. 그래서 6번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거, 위협적인 생각, 일어날 확률이 20%인 거에 자기의 80%의 에너지를 쓴다.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나와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혼의 질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애니어그램에서. 그래서 나를 의심하는 거, 자기 의심을 포함해서 어떤 끝없이 내 영혼에서 의심이 올라오는 거야. 그게 미루는 습관이 돼요. 6번한테는. 충분히 행동할 수 있었던 것들,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들을 지연시키거든요. 이거를 극복하면은 충분히 훌륭한 리더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있어.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막 기뻐하기도 어려워. 두려워서.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자기 생각을 믿지 못하는 공포심. 요거만 극복하면 돼. 그래서 미카사를 예로 들자면 미카사는 훌륭히 성장서사를 그려냈죠. 왜냐면 결국 마지막에 자기 의지와 생각대로 미안 에렌 못하겠어 하고 탁 머플러 메고 에렌을 죽이는 결단을 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미카사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6번으로 써도. 질문 있습니다. 해보세요. 저는 6번 유형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 주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걸 미리 대비하고 싶은 욕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의 두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80%의 에너지를 쓴다고 하신 그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있는 것 같고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한 어떤 방법? 가장 기초적인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 고찰의 방법 같은 것들은 있을까요? 일단 제 코칭을 듣는 거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선 6번들은 내 생각을 확충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번 미카사라면 주변의 아르민한테 나 뭐 해야 되지 물어보지 말고 일단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내 결정을 하는 게 연습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뭔가 고민거리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지?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막 검색을 하거나 하거든요. 스탑. 먼저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지? 이거를 정리해보기. 내 의견이 어떻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걸 습관하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보다 어떤 상황을 되게 최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최악이 뭔지 그리고 그게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한번 적어서 정리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랑 진짜 지금의 현실도 같이 옆에 나란히 적어놓아보는 게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둘을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해보고 한쪽에 이렇게 쏠려서 생각해왔구나를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거 막연히 생각하는 거랑 정리하는 거랑 분명히 다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크게 보면은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이 미카사의 성장 스토리? 미카사의 러브 스토리를 2000년간 길게 느려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진격의 거인에서 미카사의 사랑의 여정이 하나의 스토리의 골자로서 본다면 먼저 이제 중요한 장면은 저는 엘빈이냐 아르민이냐 선택하는 장면. 솔직히 누구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 저는 엘빈 살려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 상황에서 이성수 미래를 모르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큰 어떤 리더로서의 일을 해왔던 엘빈을 살리고자 할 텐데 분조장들을 엘렌과 미카사가 그 리바이가 주먹으로 엘렌 때리자마자 칼 들고 리바이한테 덮치거든요. 힘겨루기를 합니다. 근데 미카사 이 생각을 해요. 리바이가 지금 거인을 막 몇십 구를 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졌어. 그래서 내가 잘하면 이 사람 이길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칼을 들이밀지 말고 놓고 목을 조르거나
약간 뭔가 파운딩을 하거나 이랬으면 금방 뺏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미카사는요, 아커만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 그리고 거기서 파운딩이 더 유리할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근데 아는데 애초부터 상관인 리바이를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의도가 없어요. 그냥 액션만 친. 그리고 뒤에 이제 어깨 감싸고 매달린 한지. 아커만 힘으로 착 하면 그냥 떨칠 수 있는데 한지가 나도 살리고 싶은 사람 많았어. 근데 달래듯이 설득하니까 아르민과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그냥 늘어지거든요. 미카사는 계속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성향이에요. 미카사는 그 이성을 잃고 덤비는 에렌이랑은 조금 차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에렌은 어린아이랑 똑같아.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했어. 아르민을 포기하지 못했고 장, 코니, 사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방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하죠. 이거 이제 프로기 한 말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선 미카사가 훨씬 어른이야. 당시 감정을 누르고 내가 소중한 거를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어른의 선택을 한 게 미카사뿐이에요. 그러니까 미카사의 정신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에요. 에렌은 아직도 어린아이였고 누군가는 방관자였고 거기서 맞서 싸웠다가 눈물 흘리면서 수용하려고 했던 건 미카사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미카사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할 때 이상화를 합니다. 상대를. 에렌은 사실 상냥하고 따뜻해 이런 면모만 조금 부각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이상화하는 거죠. 근데 미카사가 두통을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뭐 아커만의 힘이라서 그렇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은 유미르가 미카사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때만 두통이 있습니다. 언제 들여다보냐? 첫 번째로 미카사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한번 들여다봅니다.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가 에렌이 곧 삶의 이유잖아? 그리고 넌 사랑의 노예잖아? 나와 마찬가지로? 근데 넌 에렌이 없는 삶을 수용할 수 있어? 이거를 보고자 했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에렌과의 첫 만남을 보면은 에렌이 머플러를 불러주기도 해. 근데 그 장면도 물론 있지만 그걸 좀 더 부각해서 기억하지만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면서 그 어린애답지 않게 잔혹하게 이게 살인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렌의 양면성이죠. 이런 따뜻한 모습도 있지만 잔혹한 면도 있어. 이런 잔혹한 에렌의 본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 그냥 우리가 투사로서만 했던 사랑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과정이거든요. 트로스트 고전에서 리브스 상회를 처치하고 구해준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이제 루이제입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 예거파로 들어와요. 근데 루이제가 되게 미카사의 그 성장 스토리에서 상징적인 캐릭터. 왜냐면 루이제는 미카사의 그런 멋진 모습, 나 지켜줬던 멋진 언니, 이런 이상화된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에렌을 사랑해서 에렌의 그 따뜻한 모습을 부각하는 이상화된 사랑을 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루이제는 거울 치료 용도로 나오네요. 미카사는 에렌이 분명히 폭력적인 면도 있고 그 상냥했던 모습에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루이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렸을 때 존경했던 힘으로 부조리한 걸 해결하는 미카사, 강한 미카사, 이 이미지에 집착해서 제일 미카사가 힘들고 연약했을 때 다시 마주쳤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내가 동경했던 미카사만 봐요. 나약했던 미카사는 못 봐. 그리고 그대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을 와봅시다. 이 사기 마지막 후반부에 천지전 때는 에렌 이제 땀 흘리면 딱 올리고 그럼 애들이 다 이제 에렌 죽여야 된다. 미카사 제발 에렌을 죽이자 이러는데 죽일까 말까? 죽이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반대하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 좌표에서 에렌이랑 얘기를 나누고 나서 더 이상 에렌을 붙잡지 않고 다녀와 라는 인사와 함께 떠나보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다녀와라는 말이 웃겨요. 왜냐면 다녀온다는 거는 돌아올 거를 전제로 하는 인사말이잖아요. 그래서 뭐지? 징계 요인이 루프몰인가? 다시 평행세계로 반복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요. 미카사는 에렌이 안 돌아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미카사가 인정하지 못했던 나를 떠나버리는 붙잡지 못하는 에렌에 대한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것도 에렌의 한 모습이거든요. 에렌의 양면성이거든요. 자기의 본능을 떠나는 행위. 이게 집 밖을 떠나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뿐이지. 그래서 이 인사는 집을 떠나는 에렌, 즉 에렌의 본 모습까지 내가 받아들이겠다. 다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지막까지 너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의 자리를 지킬게 라고 진정한 승화의 사랑을 겪는 어떤 미카사의 진짜 헌신적이고 어른스러운 사랑이 담긴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자기는 가장 소중했던 거. 어떻게 보면 에렌을 포기했다는 건 자기의 이상화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지. 에렌이 반대로 미카사와 다르게 미래를 바꾸지 못한 이유는 소중한 걸 포기를 못해요. 풍정수혈식에서 히스토리아 이제 손에 키스하고 바로 미래를 알게 되잖아요. 그때 어떡하지? 내 목숨은 던질 수 있는데 나한테는 히스토리아를 희생시킬 각오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예정된 결말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상대의 모습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도 본 모습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걸 상징한다는 교훈까지 마지막에 이제 미카사의 선택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멋진 작품, 훌륭한 작품이었죠. 그럼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이 2000년에 걸친 미카사의 사랑 스토리,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계란말이 아닌 거군요. 계란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해요. 어떤 내 이상화와 투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걸 매여서 살아가거든. 근데 도망친 곳에 나원은 없다는 말처럼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은 없구나. 완벽한 어떤 내가 쉴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없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말을 해요. 2000년간 이상화와 투사를 내려놓고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 인간적인 성장을 그리는 스토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사랑할 때 이게 가장 힘드니까 우리가 매번 사랑해서 실패하고 깨지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6번은 건강하지 않으면 회피하고 의존하게 되고 과도하게 순응하게 되고 이런 모습에 빠지지만 결국에 미카사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결단을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미카사의 어떤 의존의 그림자를 넘어선 방향이다. 그래서 건강한 6번의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러면서도 이제 투사에 벗어난 사랑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에렌 무덤 앞에서 너가 준 따뜻함 이 모플로 나 잊지 않을게 다짐하거든요. 사랑이 되게 깊은 결단의 형태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한테 이끌어준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목을 자르는 게 에렌을 죽여서 사랑을 끝내겠다가 아니라 사랑을 완성한 거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카사 시점에서 진격과를 본다면 사랑 그리고 상실에 대한 극복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미카사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르민 알레르트 두려움 속에서 찾은 지성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